근데 끝까지 공을 못 보겠더라고. 비가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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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걸 놓쳤잖아요. 안녕하세요. 예전 현대 유니콘스 조가이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투수 조용준입니다. 이제 엘리트 선수들하고 얼마 전부터 이제 사회인 야구들 또 저희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020년 8월에 처음 그 야구부 사회인 야구 팀원을 모집해서 지금 이제 만 7개월째 되고 있거든요. 올해 3월 20일 날 이제 첫 경기를 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에 거의 야구 처음 시작한 분들, 그러니까 캐치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지금 6개월 동안 훈련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많이 늘어서 지금은 그래도 제법 팀의 모습이 좀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 봤을 때 전패를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전패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수 출신 나이 제한이 풀리는 리그예요. 40세부터 만 40세부터 저도 사실 올라가서 던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그 리그를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깨를 다쳤어요. 그래서 공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야구 말고 해본 건 아직은 없어요. 요즘에 이제 점점 그 지도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은퇴 선수들도 나와서 이렇게 사석에서 이런 레슨장들이나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이 나름 치열해요. 이쪽도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들 힘들 거예요. 작년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한 2년 정도만 더 하고 그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봤어요. 야구로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딱히 생각한 건 없고 그냥 이제 야구가 아니면 정말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완전히 남들처럼 똑같이 장사도 하고 막 이런 거를 그냥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이제 골프가 재밌어서 차라리 스크린 골프 같은 거를 차리면 이제 저도 같이 치면서 손님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즐기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제일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거는 일단 스크린 골프 같은 거. 서점이요. 저랑 이제 저는 무늬만 국문과고 사실 뭐 대학교도 연세대학교 얘기하는데 제가 연대를 공부 간 것도 아니고 공부나 이런 쪽은 제가 아예 그냥 넘사벽인 것 같은데 해설위원은 모르겠어요. 제의가 들어와도 제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프로 쪽이나 아마추어 쪽에서 감독 자리가 있다면은 생각은 있어요. 처음에는 좀 오그라들었죠. 뭐야 그게 이랬는데 불려지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지금은 별로 이런 어떤 감흥이 없었는데 사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오래 지나니까 조용준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라이더 하면은 이분 슬라이더 잘 던지는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별명이 되게 무서운 거구나. 이제 시간 지나니까 지금은 만족해요. 저희 어머니도 헷갈려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경기 시간에 항상 현대 거를 틀어놓으면은 용훈이가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아들 나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용훈이가 배번이 또 57번이에요. 저는 51번이고 앞에 이렇게 실자 꺾이는 부분만 없는데 카메라가 멀리서 잡으면 51번으로 보이나 봐요. 걔도 말랐고 저도 호리호리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운동하더라고요. 네. 선동열 아저씨. 네. 선동열 감독님이 뭐 일단은 뭐 국보급이라는 타이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구뿐만 아니라 운영이라 뭐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역대급으로 손꼽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그 신인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김진우가 더 어마어마했죠, 저보다는. 그래서 별 생각 안 하는데 그 시즌 막판에 뭐 신인왕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진우하고 저하고 뭐 막상막하였어요. 누가 더 낫다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안 게임을 중간에 하게 됐거든요. 그때 공교롭게도 선발이 김진우가 중국전에 나갔었고, 근데 진우가 이제 좀 많이 흔들리면서 무너졌었어요, 초반에. 근데 그 뒤에 제가 바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진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가서
이거를 안정화를 시켜놓은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자단들이 관록에서는 확실히 김진우보다는 아직 조용중이 낫구나 해서 그때 아마 점수들을 저쪽으로 이렇게 많이 밀어준 것 같아요. 따로 한 건 없어요. 근데 없었죠.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났죠. 제가 해설을 할 때 그 오키나와에 이제 기아 캠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진우가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 준비할 때 그 얘기를 살짝 건네는 게 자기가 신인왕을 받을 줄 알고 정장이나 이런 걸 다 맞춰놨었는데 신인왕을 못 받아서 그 정장을 그 이후로 한 번도 꺼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지도 않았다고. 그때 얘는 신인왕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구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게 대단한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진짜. 네. 그게 이제 뭐 전례도 없었잖아요. 1회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는 아니고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늦어지니까 경기는 시작되고 저희가 초반에 득점을 너무 많이 뽑았어요. 9점인가 8점인가를 뽑아냈으니까 그대로 쭉 진행하는데 이제 5회가 넘어서부터 비가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시즌 중이었으면 분명히 강원 콜드로 끝냈어야 되는데 아마 중지를 못 시켰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지만 형한테 이렇게 마지막 플라이가 딱 떴는데 같이 하늘을 봤거든요. 근데 끝까지 공을 못 보겠더라고요. 비가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제발 하는데 그걸 놓쳤잖아요. 아무래도 그때 집중력이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그 경기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도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막 돌아다니는 동영상들 보면서 맞아 이때 이랬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지금 머릿속에 세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경기 자체가 어떤 정신의 경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일 아쉬운 게 제 출신인 팀이 그래도 이제 나중에 넥센에서도 뛰었는데 사실 넥센하고 그 마무리가 좋지가 않았어요. 저도 되게 개운치 않게 좀 찝찝하게 그 팀을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했었고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몸담고 있었던 현대라는 팀이 머릿속에 기억이 딱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팀이 없어졌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만약에 현대가 지금도 있었으면 나도 현대에서 또 제 2의 지도자 생활로 제 2의 야구 인생을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대 팀을 보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연경환 감독님도 그렇고 이제 저기 SK 가 계시고 이승용 구단주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보면은 흩어져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안에 나도 껴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일 아쉽죠. 모 구단이 없어졌으니까. 한 번 했었어요. 네. 딱 한 번 했는데 그때 한 30년 가까이 왔었어요.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좀 아예 그냥 야구를 접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4, 5년 정도 전에 한 10년, 그러니까 프로야구 현대 해체되고 거의 한 10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추진이 돼서 만났는데 좀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술들도 다들 많이 마시고 옛날에는 이 형 나한테 왜 그랬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때 지나니까는 이제 뭐 다 유니폼 벗고 만나니까 그런 것도 그런 감정들도 이제 없어지고 다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누군가가 그걸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다들 바쁘잖아요. 또 가끔 한 번씩 보면 괜찮은데 또 자주 마주치면 또 옛날 감정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또 누군가가 한번 뭉치자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 되면 나가서 또 얼굴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저분 연락처 좀 줘봐 그러고 누구 연락처 좀 줘봐 그러면 연락은 바로바로 취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근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딱히 궁금하지는 않아요. 승환이 보면 더 좋아요. 승환이를 이제 저희가 2차 캠프 때 봤어요. 2차 캠프 때 삼성 불펜진들을 보는데 공을 굉장히 특이하게 던지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다리를 뭐 2번씩 막 딛고 던지고 그래서 쟤 뭐야 이렇게 봤는데 그때 공이 진짜 무슨 정말 팬들도 대단한 게 돌직구라는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저희가 그때 선수들도 쟤는 무슨 돌멩이 던지냐 이랬거든요. 뻥뻥 들어가는 공이.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뭐 승환이 공은 넘사벽이죠. 직구 하나만 가지고도 쉽게 그렇게 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9위로만 놓고 보면은 승환이가 무조건 위.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승환이하고 옆에서
한번 던져본다 그러면 이제 관록으로 가야죠. 지금 뭐 이제 메이저리그까지 밟은 선수니까. 근데 그때는 승환이한테 비하면은 기교파로 옆에서 한번 도전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지금 이제 10년 지났고 5년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아요. 원래 그 재발률도 많았고 했는데 좀 병원에서부터 아직 젊고 하니까 공격적으로 수술하겠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몇 프로 때는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절반 이상은 간 절제를 했어요. 절반 이상 하고 나니까는 지금은 이제 건강은 괜찮아요. 책이요? 책을 제가 독서를 해본 게 독서를 해본 게 애니메이션 빼고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저 어렸을 때 우동한 그릇이라는 책을 선물해 준 거 이후로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보기는 봐요. 막 뭐 유명 서적이다 그러면은 뭐 탈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이제 영화 쪽으로 많이 빠졌죠. 영화 보는 거죠. 영화요? 갑자기 VJ 되는 건가? 태국 영화인데 얼마 전에 봤거든요. 오살이라는 영화인데 그냥 추리라 그래야 되나? 추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냥 식상하게 이렇게 그냥 보는 영화는 아니었었어요. 이제는 뭐 야구 선수가 아니라 그냥 옆에 동네 아저씨예요. 그냥 정말 동네 아저씨처럼. 그래서 지금도 그냥 다가오는 팬분들한테는 항상 똑같아요. 이러고 다 같은 인간인데요. 이러면서 생활하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와서 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항상 감사하죠. 그리고 열심히 살고 나중에 또 뭐 유튜브나 어떤 이런 컨텐츠 재밌는 게 있으면은 또 한 번 웃을 수 있게끔 또 업로드 시켜드리고 그냥 제 인생 열심히 또 살아야죠.